가끔씩 우리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차트에 예술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마치 내가 한번 워렌 버핏의 뺨을 쳐보겠다 라며 눈을 찌푸리며 집중하며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나온 이야기는 제가 초보 시절에 자주 저지른 실수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지와 저항선을 그릴 수 있는지 알게 되며 더 이상 차트에 미친 듯이 줄을 긋는 일들 또한 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지지와 저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왜 지지와 저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지지와 저항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 익절과 손절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고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할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승률을 이전보다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으므로 특정 부근에 저항 구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가격이 저항 구간으로 올 때 가격이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장면에 보셨듯이 지지와 저항은 트레이딩함에 있어 좋은 시나리오들을 떠올리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선을 그어 놓아서 차트가 지저분해진다는 점인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릴 때 대충 감에 의존해서 그리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언제 그려야 되는 건지 몇 가지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격이 여러 번 거절당한 지점입니다. 이 차트에서 가격은 여러 번 떨어지다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격이 여러 번 거절당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 지지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뒤 가격이 여러 번 거절당한 이 지점에도 저항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여러 번 거절당한 지점을 찾을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리는 두 번째 기준은 이전 캔들보다 높은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 또는 이전 캔들보다 낮은 저점을 찍고 상승할 때입니다. 이곳에서는 가격이 여러 번 거절당한 지점은 찾을 수 없지만 이전 캔들보다 높은 고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점 부근에 저항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여러 번 거절당한 지점은 찾을 수 없지만 이전 캔들보다 낮은 저점을 찍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점 부근에 지지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개념이 있습니다. 한 선이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러 번 거절당한 지점인 이 부분을 저항선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가격이 저항선 부근을 돌파하고 이전의 저항선이었던 부근에서 가격이 거절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선이 저항선과 지지선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리는 세 번째 기준은 최근의 가격과 가까운 곳에 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는 가격이 여러 번 거절당한 이 부근에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린 지지선과 저항선은 최근의 가격과 가까운 곳에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캔들보다 저점을 찍고 상승한 이 부분과 이전 캔들보다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이 부분도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릴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만 최근의 가격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트가 너무 지저분해져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념을 가지고 차트에 적용하여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릴 만한 지점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이 지점에 저항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이전보다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이 지점에 지지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의 선이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낮은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이 부분도 지지선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최근의 가격과 떨어져 있기에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차트입니다. 먼저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릴 만한 지점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이곳에서는 가격이 여러 번 거절당한 지점인 이곳에 저항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여러 번 거절당한 이 지점에도 지지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이전보다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이 지점에 저항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이전보다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이 지점에도 지지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홍색 지지선과 저항선의 경우에는 최근의 가격과 가까운 곳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디다 그려야 할까요? 먼저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릴 만한 지점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이 지점에 저항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이 지점에도 지지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선에 여러 지점에서 비슷한 가격이 거절당했으며 지지선의 역할과 저항선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모습 역시 발견되어집니다. 오늘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언제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캔들을 보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우신 초보분들께 이제 작은 팁을 드리자면, 트레이딩뷰 상단으로 와서 지표 탭 왼쪽에 있는 캔들 모양을 클릭한 후 라인으로 설정해 보시면 캔들 모양이 선으로 바뀌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